자, 돈봉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명대사가 터졌어요. 네. 그거 5개밖에 안 돼. 고맙다. 여러분 이 5개는 뭘까요? 5장? 네, 네. 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500이 아니라 5천. 네, 네. 아유, 아이고. 민주당 스케일이 500으로는 5개는 안 하죠. 500을 한 후원금으로 주면 되죠. 500을. 네, 호남의 돈봉투 선거가 또 터졌대요. 지금 민주당이요. 순천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네. 이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대요. 후보 자격 박탈 문제까지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KBC 광주 방송이 녹취록을 보도했는데요. 지난 21일 새벽 민주당 순천시장 이 손훈보 후보와 사업가 A씨, 선대위원장 B씨가 만난 자리에서 손 후보가 A씨를 형님으로 부르는데 네. 형님 나 일어설게요 하고 후보는 먼저 자리를 떴대요. 네. 그랬더니 사업가 A씨가 선대위원장 B씨한테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어? 아이고. 그거 5개밖에 안 돼. 라고 하자 B씨가 아껴가면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대목이 나와요. 민주당은 녹취록에 언급되는 5개 같은 숫자들이 손 후보 측에 전달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답니다. 민주당 스타일에 바로 감사 들어가겠네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어? 네. 그거 5개밖에 안 돼. 뭘 많이 썼다는 거겠어요? 아이고, 이거 그거 다 돈 얘기죠. 10개 정치자금. 이상 들어갔어? 그럼 뭐 5개밖에 안 되는 내가 줬다는 5개인 거고.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변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건 호남 지역에 제가 또 우리 부모님 호남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분위기를 좀 대충 알거든요. 경선이 곧 본선이지 않습니까?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조차도 야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 붙으려고 목숨 거는 선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투쟁적인 선거를 한다. 제가 좀 표현을 좀 순화를 할게요. 그런 선거를 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우리 중앙정치 하는 것처럼 사무실구에서 무슨 뭐 우리가 뭐 선거 캠페인하고 뭐 이런 데 쓰는 돈이 아닐 겁니다. 이게 다단계식으로 아마 흘러내려가는 돈일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원들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썼을 확률이 커 보이고요. 제 추정컨대 아마 민주당에서 윤리감찰 즉답적으로 했을 겁니다. 시작을 할 거라서 후보직 박탈 등의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치는 조치고요. 지금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앙에서도 돈 뿌리고 무슨 뭐 지방에서도 돈 뿌리고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돈봉투 사건도 다 흐지부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데 돈봉투 사건으로 노웅래 같은 사람들은 또 유죄 확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런 공천 관련된 유구한 병폐들이 또 한 번 터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출판 기념회 때도 지금 버젓이 그 현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당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친 한동훈계 그때 문제가 좀 됐었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연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강선우도 아직 지금 그 수사받고 있고 문제 해결 안 된 판에 결론 안 난 판에 지금 또 이런 사태가 퍼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알려야겠죠. 민주당의 지금 정치, 거의 정치 깡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경선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뭐냐고요. 5개밖에 또, 안 들어갔다가 뭐냐고. 여러분 혹시 창의적인 답변 있는 사람들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어? 그거 5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선대위원장이 아껴가면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뭘 5개 넣었길래 고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의적으로 뭔가 이 부분을 커버칠 수 있는 창의적인 답변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재밌는 댓글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호남 주민분들이 전 들고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호남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네. 그냥 경선만 하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불법과 돈봉투 선거가 호남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셔린이 멸콩 이제 이 시간에 합니다. 화수목금은 3시. 네. 박성현이네요. 박성현 전 민주당 광양시장 예비후보도 이달 초 불법 경선 전화방을 운영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대요. 현장에서 광양시민 54,000명의 전화번호 명단과 네. 운동원 수당 781만 원이 담긴 봉투 등이 무더기로 압수됐대요. 와. 진짜 이게 뭐냐면 예. 선거 운동원들한테는 네. 선거 운동 기간 말고는 급여를 지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 자원봉사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돈을 지급하면서 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를 전화번호로 네. 전화 계속 돌린 거예요. 아이고. 저 찍어주세요. 이 후보 찍어주세요. 이 후보 찍어주세요라고. 네. 이게 정말 위험한 짓이거든요. 예. 이게 불법도 사무실도 차린 거고. 그렇죠. 이게 선거 사무실에서 못해요. 왜냐면 걸리니까. 네. 이런 거 하면. 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캠페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슨 우리가 중앙에서 이 후보를 더 잘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의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정말 다단계식으로 돈으로 그렇게 그 조사원들처럼 그렇게 꾸려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경선만 이기자라고 하는 딱 조직 선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권 선거인 거죠. 돈 선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돈 써가지고 만약에 선출된 사람이 그럼 정상적으로 그런 광역단체 운영하겠습니까? 안 하죠. 결과적으로 다 이권화가 돼서 본전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세금으로 회수하겠다. 이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악질적인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순천시장 후보한테 네. 그 10개니 어쩌니 5개 준 사업가가 예. 이 사람이 순천시장 되면 네. 본전 받으려고 하겠죠. 아,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돈봉투 주면서 전화방 운영하면 네. 자기 돈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광양시장 되면 그만큼 더 회수하려고 하겠죠. 정원호 사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고액 후원금 준 사람들 줄줄이 다 수의 계약 해주지 않습니까? 성동구에서. 네, 근데 네. 그나마 이제 정원호 구청장은 서울시장 후보 나오니까 이제 검증이 된 건데 호남지원 그게 야당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도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출돼서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우리가 감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나무인이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후보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호남 지역 민주당 경선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또 한 번 노출됐다. 평가를 합니다. 네, 파인트리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김문수 비대위설이 있는데 여러분 1%도 가능성 없습니다. 전혀 흔들릴 필요 없고요. 네. 그 김문수 후보를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겼다는 거 네. 다들 까먹었나 봐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셔리님도 슈퍼챗 응원 보내주셨고요. 김애환님, 저도 작은 금액이지만 멸콩천사 회원입니다. 광고 보고 바로 가입했었어요. 여러분 액수 상관없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저희 5,000원부터 후원 회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10,000원 해주시면 더 좋지만 이 멸콩천사 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달에 한 2번씩 여러분께 따로 문자 보내드리거든요. 받으시죠? 제 인사 문자 이런 거.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분 덕분에 저희 방송이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PD님, 메인 썸네일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지금 한두 개가 아니네. 네. 민주당 호남 돈봉투 스캔들 예. 계속 터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 썸네일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좋습니다. 이따 바꿔서 달아주시고요, PD님. 이게 순천 광양 끝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전북 임실과 전남 화순 군수 경선에서도 돈봉투 살포 대리투포 의혹이 불거지며 경선이 중단됐대요. 아이고. 전북 지사 경선은 돈봉투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얼룩졌잖아요. 와. 아니, 이런 부정부패가 호남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왜 기성 언론들은 이걸 안 때리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당 경북이나 대구에서 TK에서 이런 난리가 났으면 네. 원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장동혁 때문이다. 네. 장동혁이 선거 관리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왜 이거 가지고 정청래한테 난리를 안 치냐고요. 우리가 유약해서 그래요. 이거 제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정말 대승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의 90% 몰표 나오는 건요. 민주주의의 성지답다.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언론들이 그러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김부겸이 그 말했잖아요. 네. 호남은 민주당 막 찍어도 괜찮은데 되는데 영남이 TK는 문제다. 네, 문제다. 네. 아니 근데 대구에서 한 60-70%만 받아도 대구가 또 무슨 보수 진영의 수구 세력들에게 몰표를 줬다느니 또 그런 식으로 프레임 잡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하고 본인들의 어떤 텃밭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괄시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정말 몰표를 주니까 그만큼 20조씩 챙겨주면서 무슨 행정통합 하겠다 그러면 화끈하게 챙겨주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어떻게든 우리 세력들 집권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서로 이제 이권을 나눈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어떤 도정 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지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들 전반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몰표가 나온다라고 해서 보수 지지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협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야당이 한석도 지금 포함되지 않는 지방 행정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아니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 맨날 이런 비리 사건들이 터져도 그냥 보도 한두 건 나오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와도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복되고 답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뭐 국민의힘의 뭐 광역단체장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야당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견제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새삼 느끼고 있고 이번에 자 우리 당 선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제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석이라도 후보를 우리가 넣어서 당선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15%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계속 나와서 이런 문제들을 야당이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눈치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밉더라도 15% 정도는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좋다. 이런 좀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드는 또 사건입니다. 보세요. 대구는요. 민주당 구의원들이 나와요. 그렇죠. 시의원이야 우리가 다 이긴다 쳐도. 네. 그러면 광주랑 호남에서도 기초의원은 국민의힘 나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한 명 비례대표 나왔다고 그게 뭐 전국적 뉴스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부겸 같은 사람들이 영남 탓하기 이전에 호남에서도 최소 20% 30%는 국민의힘 찍어주고 해야 지역 균형 발전이고 이게 지역에서도 서로 견제가 되고 이런 돈봉투 선거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우리 말이 영남권이지 언제적 영남권입니까? 우리 2018년에는 대구 경북 빼고는 민주당이 다 넘어갔잖아요. 갔었어요. 네. 근데 시켜보니까 근데 오거돈이고 뭐고. 시켜보니까 김경수는 드루킹했고 오거돈은 성추행했고 송철호는 뭐 그 하명 수사 연루되고 그렇죠. 해서 다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구간이 명관이다 지금 하시는 거고 경험해봤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데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기초의원조차도 당선된 전례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론도 언론이지만 정말 지역 정치는요 야당 없으면 전혀 견제가 안 돼요. 아무도 언급을 안 하면요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민주당에서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하다가 지금 보고가 된 거지 이런 거 진짜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이 국가를 좀먹는 문제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야당의 존재가 참 중요하다. 우리 중앙에서도 이 좌우의 두 날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야당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야당에게 공간을 내어줘야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가 있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호남 돈봉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봤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대다수가 네. 아니 이런 뉴스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호남에 이렇게 돈봉투가 터지는데 이게 이렇게 뉴스가 안 돼? 네. 제가 말했죠. 대구 경북에서 돈봉투 터지면 하루 종일 뉴스에서 떠들고 그러니까요. 종편이랑 TV뉴스에서 때리고 이것도 기승전 장도격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지도부만 욕하지 부산에서 터진 그 정성국 의원 뭐 후원금 이런 것들은 몇 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휴. 정말 심각한 호남 돈봉투 사건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많이 알 수 있게 네. 이게 전국 선거에도 영향이 끼쳐질 수 있게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서 이 방송 더 많이 알려지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젊어서부터 정치 관심 가지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공부가 많이 돼요. 또. 그라운드 씨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당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를 보는 거랑 정말 그냥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만 보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만 뭐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 이번엔 뭐 누가 좀 인기 있다더라 아니면 이번 누가 좀 견제 세력이 될 수 있겠다더라 그 정도로만 판단을 했지 이런 조직 내의 병폐 그리고 이제 뭐 정책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전혀 볼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네. 정말 젊은 세대 때부터 정당에 관심 가지고 당원활동 특히 하는 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네. 그건 정치를 안 해도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세상을 그렇죠.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네. 그 남은 투표 행사하는데 투표라고 하는 게 후보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당 활동 안 하면요
뭐냐면요. 남이 골라준 후보한테만 그냥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사회에서의 주권 하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될 수 있다. 뭐 새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준호님 슈퍼챗으로 우유빛깔 장례찬 화이팅 야.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우유빛깔은 아니죠. 양심이 좀 제가 요새 아유, 우유빛깔이죠. 제가 원래 되게 하얀 피부인데 예. 되게 잘 타요. 아. 그래서 잠깐만 이 밖에 돌아다니면 그냥 바로 타버려. 그래서 이제 초코우유 정도 하겠습니다. 네, 커피 우유나 선크림 잘 발라야 됩니다. 커피 이제 또 우유. 여름이라서. 네. 보강식님 요새 자주 보이시네요. 박민영 대변인, 장예찬 전 부원장 이렇게 합장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강식님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뉴스를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네. 이 뉴스를 다뤄야 되는데 이분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배현진 의원. 안 하고 싶은데, 그죠? 이제 아무도 장동혁 신경 안 쓰는 분위기, 사실상 거리 상태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아무도 배현진 의원이 뭐라 하든 오히려 신경 안 쓰고 우리도 이제 다들 화를 냈다가 이제 그냥 에휴 그러려니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저도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아유, 네. 이 사람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왜냐면 지금 좀 그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장 대표 단식 때부터 이미 조금 조짐이 보였는데 그때도 그랬잖아요. 무슨 뭐 가장이 굶어 죽니 어쩌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한동훈 아무리 싫어하지만 뭐 굶어 죽니 많이 그런 얘기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는 말을 가리죠. 네.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그리고 그 아동 사진 박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왜 일반인 네티즌들과 그런 식으로 싸우고 피해를 끼칩니까? 그 당에 무리 끼친 거 맞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무슨 가처분 인용됐다고 자기가 무슨 뭐 무고하고 뭐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시는데 아니죠. 그 아동과 그 가족들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그때 그 기사들 댓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댓글들 달려있나. 이건 정말 우리 당과 당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금 무리를 빚은 겁니다. 서울시당 위원장급 되는 사람이. 우리가 그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지금 판사가 이상한 지금 가처분 인용 결과 만들어가지고 안 하면 지금 날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수 판사 기준대로면은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막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사진 박제하고 조리돌림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잘하셔가지고 지금 그러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언론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당권파에 의해서 막 희생된 것처럼 불러가지고 막 방송에서 유리하게 질문지를 만들던데 그게 아니죠. 언론인들도 조금 사리분별을 하셔야죠. 저희가 배현진 의원한테 먼저 뭐 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먼저 굶어 죽니 많이 그러면서 개파 활동이나 열심히 하고 본인이 먼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멀쩡한 네티즌들 댓글 가지고 그렇게 막 싸우면서 아동사진 박제하고 본인이 지금 서울시당 공천 엉망진창으로 이끌어가지고 지금 탈당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난리도 아닌 게 우리 당에 정말 오래 몸담았던 분들 그리고 지난 선거 때 당선되셔가지고 특히 젊은 층들 20, 30대 구의원, 시의원들 얼마나 지금 열성적으로 활동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규남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TBS 예산 철폐하는데 가장 앞장서가지고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30대 시의원이에요. 그런 사람 경선기회도 안 주고 컷오프 시켜버리고 김혜재 의원 같은 사람 컷오프 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전과자 후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진짜 차마다 설명드릴 수 없는 뭐 이은혜 무슨 계곡살인 변호사 뭐 구청장 후보 나오고 무슨 뭐 민주당이랑 이중당적된 현직 그 구청장 후보 또 나와가지고 지금 중구청장 후보로 나와 있고 이게 지금 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근데 그러고 지금 또 주말에 부산 내려가가지고 저는 뭐 바캉스 사진 찍은 줄 알았어요. SNS에 그 박정원 의원이랑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후보들이 절규를 하고 있는데 아니 장 대표한테 무슨 미국을 왜 갔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부산은 왜 가냐고. 부산 왜 가신 거예요? 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야 당사자가 아니지만 지금 아니 당장 국민의힘 탈당하고 차라리 나 개혁신당 가겠다 이런 분들까지 지금 계실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말 EU 영문모를 컷오프 당하고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전국에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피해보는 거예요. 이 지방선거는 투표율도 낮고 이 조직 간의 결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 결과적으로 시장, 시당위원장, 그리고 당협위원장, 그 산하에 있는 이제 구의원, 시의원들, 우리 당원들, 이 약간 피라미드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멀쩡하게 지금 일하던 현직 시의원들, 더군다나 우리 당의 미래인 사람들, 반탄 운동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당론이었는데, 당론 열심히 따랐다는 이유로 다 배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중앙당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당 이야기도 본인이 맡은 직분을 똑바로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배현진 의원은 저 대의원들끼리 그 사부작 뽑아놓은 저 서울시당 위원장 선출직 자리라고 저렇게까지 전횡을 저지르는데 장동혁 대표는 전당원이 뽑은 겁니다. 그럼요. 전 국민과 함께. 국민이 네. 뽑은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진짜 저는 이제 좀 인내심의 임계치가 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거는 정말 서울시당에서 열성적으로 우리 정당 활동하다가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정말 이거는 구제책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니 오죽하면 생각을 합니다. 친한계인 김근식 교수가 사람 안 변한다고 배현진 의원 저격하면서 네.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 자리를 때려쳤잖아요. 장진영 동작 위원장도 공관이 못하겠다고 때려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친한계잖아요. 맞아요. 근데 친한계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때려치는데 누가 누구를 탓하는 거냐고요 지금. 네. 뭐 뒤에 또 뭐 의원을 비난하니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배현진 의원 개인에 대한 비난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피해자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기자회견장도 알량한 그 국회의원 걸려 가지고 기자회견장도 못 쓰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소통관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 페이퍼 읽는데 서울시의원 후보였던. 그마저도 못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자들이 입틀막 했다고 기사 써준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당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론 따라서 열성적으로 활동한 젊은 시의원들 다 배제하고 누구랑 캠페인 뛰겠다는 거예요 대체.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파 이분법으로 사안을 보고 공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누가 누굴 욕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장 대표는 어쨌거나 선거 이겨야 되니까 지금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거 근데 이겨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바닥을 뛰는 후보들도 있는데요. 댓글창에도 올라오는데 안산의 우리 김석훈 후보, 예. 네, 저희 멸콩TV에서도 소개해드렸죠. 후보 공천 받고 김남국 전략공천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하고요. 네. 네, 안산을 우습게 아는 거냐. 예. 밑바닥을 싹싹 훑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후보들한테 자꾸 당대표 욕하고 지도부 욕하는 뉴스로 그걸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후보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 너네 왜 이렇게 싸우냐?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남은 40일이라도 장 대표는 인내하고 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겨야 좀 되니까. 참으면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의 마음. 음.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더 힘들더라도 선거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그러니까 인내를 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지금 배현진 의원 하는 거 보면요. 이기든지 말든지 이겨봤자 장동혁 대표 공으로 갈 텐데 뭐하러 이겨.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가 지표를 좀 냉정하게 보자고요. 지금 낙동강 전선 TKPK 지역에 지지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지금 TKPK 후보 중에 장 대표랑 각 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 한국일보에서 가짜뉴스 나오니까 무슨 PK의 반란이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 찌라시를 뿌려놨던데 바로 다 선거였잖아요.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줄지어가지고 아니라고 했고 박형준 시장이 지금 가장 빠르게 이렇게 규합을 하는 이유가 경선 때부터 이미 우리 주류 우파 당원 지지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성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거예요. 전륜이니 뭐니 그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인데 거기 왜 빠지냐. 그런 행보들 손영광 그 교수 같은 사람들을 다 선대위에 모시는 파격적인 이런 인사들 언론 눈치 안 본단 말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이고 어제 김영원 지사도 그러잖아요. 정치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감이 있어요. 왜 싸웁니까 우리 지지자들이랑 왜 당대표랑 싸워요.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서울이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약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배현진 의원의 행보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파커준님이 울산 단일화는 어떻게 되냐, 뭐 무소속 박맹우 후보 나온 거 이야기한 모양인데 네. 결국에는 저는 접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근데 이겨야죠. 울산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또 진보당도 후보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좌파들도 분열되어 있다. 예. 그리고 거기는 또 진보당세가 되게 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방정식도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덩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1962년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오직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일념으로 나라를 일으킨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이 직접 집필한 전집을 저희가 새롭게 편집해서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집 6권 한 세트인데요. 서점가 15만원 상당인데
택배비 포함 65,000원에 저희 시청자분들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고 또 자녀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로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격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승만 대통령 지금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욕하는 그런 레벨까지 이제 해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까지 그렇게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되거든. 얘기했다간 지네가 뒤치기 당하거든. 여기 보이는 이 전집인데요. 박정희 여러분 010-9939-1141로 네, 상담 및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집 특별 할인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값 얘기 좀 해보자고요. 네, 국값. 예, 국값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단수다, 뭐 아니면 경선이다, 네.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늘 면접이 있었고 1시에 면접이 있었고 네. 면접 끝나고 나서 결론은 이영풍 네. 후보, 그러니까 전 KBS 기자, 그 다음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박민식 예비 후보 두 사람이 일주일 정도 아마 예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유 빨리 단수 줘야 되는데 왜 굳이 경선을 또 하냐 뭐 이제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일단 서민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선 결정. 뭐 저는 이렇게 한 명을 뭐 컷오프 시키는 것보다 저는 경선이 네. 좋았고 사실 전 대구시장도 그렇게 컷오프 시킬 게 아니라 경선을 했었어야죠 당연히. 선택권을 보장하자. 그럼요. 그러니까 예.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경선 컷오프 시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두 분 경선 좋고요. 뭐 둘 다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 이제 멸콩 계시는 분들은 더구나 이제 이영풍 기자님 더 좋아하는 분이 많을 것 많죠.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 사실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KBS에서 혼자 1인 시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우리 보수 쪽에 그 투쟁력 없는 보수의 투쟁을 거의 홀로 이끌어오신 분이 사실 이영풍 네. 기자님이시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KBS 복직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정치인의 삶으로 이제 돌아오시고 유튜브 하시면서 그 우잘싸라는 그런 맞아요. 그 유튜브로 제가 지금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그 정말 언론 쪽에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도 좀 뭐라고 할까 좀 한동훈하고 싸우는 그런 유튜버가 하나 네. 생겨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이영풍 기자님이 사실 진짜 완전 의리남이에요. 태소남 스타일이라서 이제 지금이야 뭐 경쟁을 하지만 경선이 됐으니까 네. 뭐 경선에서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국감에 남아서 네. 후보 돕겠다. 네. 박민식 후보 돕겠다. 만약에 지더라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서 저는 뭐 이번 경선이 굉장히 선의의 경쟁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선하면 또 컨벤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막 그 레거시 미디어들 그 재래식 언론들이 네. 한동훈 얘기하기 바쁜데 네. 대체 누가 한동훈에 관심이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선하면은 어쨌거나 경선 보도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경선에서 나왔던 후보들의 어떤 발언이라거나 네. 이제 후보들의 어떤 워딩들 보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주일 동안 어쨌거나 한동훈 씨보다는 우리 후보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영풍 기자님 이번에 정말 저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사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예. 포도포 당할지 뭐 이럴까봐 되게 마음 졸였는데 예. 그래도 경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경선 아마 여론조사로 하는 건가요? 아마 이제 룰 자체는 제가 확인을 직접 못 해봤는데 통상 어. 여론조사 50% 당원 50%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멸콩 TV 사람들의 그 정말 한 표가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이제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보궐 지역은 해당 보궐 지역의 이 책임 당원들 중심으로 할 거라서 북갑의 책임 당원이 한 4,6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갑에서의 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4,600명 우리 책임 당원들의 어떤 여론의 향방을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는 뭐 사실 우리가 뭐 여러 장치들을 둡니다만 일단 전국 단위로 전화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후보가 일찌감치 좀 확정이 되면은 네. 한동훈과 그 후보 간의 뭐 단일화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거든요. 이거 되게 피곤합니다. 사실 네. 지금도 한동훈이 뭐라고 단일화를 하니만이 그런 얘기를 하냐. 무공천 얘기하고 뭐 단일화 얘기하고 할 건데 네. 어쨌거나 우리 후보 간 경쟁하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후보들 간의 이야기가 또 외인 하도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보들도 오늘 박민식 장관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단일화는 패배자들이나 얘기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거나 우리 경선 과정에서 주로 이제 어떤 이야기들 좀 쟁점이 되고 어떤 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일단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누가 더 잘 싸울 것인가 뭐 이거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 예. 화두가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 한동훈 측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뭐 북구갑에 공천하지 말라 네. 뭐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막 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한동훈이 정말 인간이라면은 네.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아 할아버지 적당히 하세요. 내 힘으로 할게요. 뭐 이런 말을 해야 이게 사람이야. 그런데 네. 한동훈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일단 수도권 뭐 살면서 그 대구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다가 부산 북구갑 딱 나가기로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나이 드신 분들 화력으로 지금 뭔가 하려는 자기 힘을 하나도 안 하려는 네. 그런 사람. 최소한 조국은요. 자기 출마하니까 저기 민주당 후보 내지 말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조국보다도 못한 게 사실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오직하면 그 한동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49%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56% 나왔어요. 56%. 그러니까 부울경에서는 나오지 말라가 56%입니다. 야, 거기서 49에서 더 올라갔구나. 해냈구나, 그러니까 한동훈. 좋게 본다가 24, 안 좋게 본다 출마 56. 근데 여기서 트리플 스코어 거의. 근데 예. 어쨌든 한동훈하고 우리 국민의 지금 이제 한동훈하고 우리는 네. 이미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지 않다니까. 우리는 이제 이재명과 더 잘 싸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이미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고수도 아니에요 한동훈은. 얘는 어떻게든 그냥 뭐 입만 좀 털어가지고 자기가 대권을 잡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국민의 복당을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향점이 달라. 그래서 저는 예. 한동훈하고 단일화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일단 경선이 되면서 긴장 상태가 되니까 네. 사실 이게 사람이 좀 안일해지고 내가 후보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합집산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누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누구랑 통합을 해야 되고 뭐 단일화를 해야 되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확률이 있는데 네. 경선 과정에서 경쟁이 붙어버리면은 네. 그건 아니다. 한동훈이랑 단일화하면 안 된다. 배신자다 이렇게 또 당원들에게 또 소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어찌 보면은 한동훈과 자연스럽게 상극기가 되고 우리 후보들이 또 이제 메인스트림에 서면서 또 주목도가 올라가고 네. 컨벤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선된 거 정말 나쁘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을 거예요. 합니다. 저도 네. 경선이 좀 이렇게 뭐 음. 조금 더 많은 지역구에서 되는 네. 것도 사실 괜찮다고 예, 생각했는데 통합이 되잖아요, 이슈가. 그러니까 이슈가 예.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저기 김경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김경진 전 의원이고 네, 예, 전라도 사투리 쓰시는 그분 예,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분 알죠, 알죠. 예, 예, 알죠. 말 재밌게 네네네. 하시고 근데 그분이 한동훈 보니까 한동훈 뭐 얼굴 초췌한 거 보니까 눈물 난다. 이걸 페이스북에 예? 썼더라고요. 진짜. 아니, 지금 있잖아. 와, 진짜. 우리는 예. 지금 있잖아. 지방선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노력하고 있는 이거 다 여기에 관심을 우리 갖고 당의 있는데. 전 의원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전 의원.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동훈 지금 얼굴 지금 걱정할 때냐고. 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뭐 배현진처럼 대놓고 한동훈 따라다니고 이런 애들 나중에 네. 다 끝나고 다 징계해야지. 그렇죠. 야, 근데 진짜 우리 당에 네. 참, 제가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무너지는 조직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구성원들, 개개인들의 면면들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 2번 당한 게 정말 우연이 아니다. 배신자들을 오히려 추종을 하고 치켜 세우는 걸 넘어서 거의 무슨 사이비 교주예요. 뭐 예수 재림도 아니고 한동훈 때문에 뭐 지지율 오르면 다 한동훈 덕분이라 그러고 떨어지면 장동 대표 때문이라 그러고 대체 정체가 뭡니까? 한동훈처럼 살면 참 인생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잘된 거 론스타 같은 거 잘된 건 다 지덕이고 무슨 뭐 총선 지고 나쁜 건 다 뭐 윤 대통령 때문이고 장동 대표 때문이고 그러니까 예. 총선 사실 패배 지분 중에서 사실 장동혁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공천 잘못한 것도 100%에 100% 한동훈 때문이 많잖아요. 예,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총선 진 건 비대위원장 잘못이 100%입니다. 100%. 근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 한빠들은 지금도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108석이라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당은 역대 양당 선거에서 네. 100석 미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그런 게 나와. 더구나 여당 선거에서는요. 여당 선거에서 108석을 그 미만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수도권에서 그때 더 질 수 어이가 없을 없네. 정도로 참패를 했고 영남에서 많이 해서 네. 108석 된 건데 거기 한동훈 지분이 어딨냐고. 더구나 한동훈은 뭐 그때는 조금 낮지만 어쨌든 영남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후보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지난 총선 때는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ARS 기준으로는 45%까지 갔어요.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계산이 나와요. 170석 그러니까.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이잖아요. 네. 그때 20%대였거든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비대위원장 나서가지고 152석 했어요. 2008년. 그러니까 대통령 탓하는 것 자체가 무능력하고 정말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네. 그때도 사실 지금 딱 조선일보가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조사 다 올랐는데 무슨 뭐 MBS만 15% 난리 났다 그러면서 진짜 저는 무슨 사이버 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지지율 조사 하나 딱 뜯어가지고 일면에다가 난리 났다. 장동영 물러나라. 거름이 되라. 이따위 소리나 하는데. 만약 한동훈이 이제 예. 만약에 그때 이제 뭐 민주당이 탄핵한다 그랬을 때 네. 이 108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네. 지금까지 2년 넘게 탄핵 반대를 계속하고 있었다. 예. 난 그랬으면 한동훈 인정해. 아, 우리 지금 그럼 우리 집권 여당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집권 여당이지. 예. 근데 그거를 두 번째 만에 네. 그냥 친한 개들이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네. 늘 말하지만 김재석 같은 경우는 태권도도 했던 애가 네. 자기 집에 누가 칼 놔뒀다고 무서워 아내가 운다 이러면서 탄핵 찬성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아유, 한바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같으면 거기서 10번 넘게 반대할 거 네. 통과 안 시킬 건데 우리는 2번 만에 겨우 통과가 됐어요. 네. 너무 그래서 뭐 한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실 더 이야기하는 게 끔찍할 정도로 너무도 안 좋은 기억인데. 네. 근데 뭐, 하나 뭐 물어볼게요. 안쓰럽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근데 우리 비례대표 중에서는 뭐 출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동훈이 뽑아서 네. 자기 똘마이들을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비례대표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왜 지자체 선거 그런데 안 나가 왜? 그런데 좀 나가거나 의원직 그만두고 뭐, 좀 나가지. 자기 표가 없잖아요. 자기 표가 없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라는 게 어쨌든 훌륭한 사람인데 인지도를 예. 못 쌓아서 인지도 쌓고 이제 좀 뭐 큰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초선의원도 조금 하다가 나가는데 왜 비례대표는 지금 아유. 굳세게 안 나가? 아유, 교수님, 우리 당 비례대표들은요, 네. 오히려 자기 비례대표인 게 무기예요, 무기. 제명시켜봐라, 나 의원직은 안 날라간다. 약간 요런 스타일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차기 이제 우리 그 총선 당권 틀어진 전당대회 내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저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비례대표 당원 순번제 해야 돼요. 아, 자꾸 근본 없이 당대표가 무슨 뭐 인재영입이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아무나 데려다 앉혀놓으니까 아니 그러면 표라도 가져오든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능답은체 뭐 상징성 있는 뭐 인지도가 있거나 그렇죠. 진짜 무슨 인물들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야 이 사람들 덕분에 표 더 얻었다 이러면 내가 말도 안 해. 근데 이번에는 무슨 당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쫙 깔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가 45% 나왔어요 득표율이. 와. 근데 비례대표 36% 나왔습니다. 왜 뭐냐고. 9% 어디 갔냐고 9%.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왜 우리 당에 기여도 한 적도 없고 우리 당이랑 맞지도 않는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표 버려가면서 공천을 합니까? 바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네. 앞으로는 비례대표 2번 연속은 절대 안 준다는 원칙을 세워야 돼. 자기가 좀 말도 안 돼. 자기 에휴. 이뻐한다고 2번 연속 비례대표를 주는 그런 공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죠. 용해인을 욕할 수가 없었잖아 그때. 비례 2번 받을 정도로 일 잘한 사람이면요. 네. 굳이 비례로 2번 안 줘도 어딘가 가서 당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 인지도 쌓았으면 딴 데 가서 어딘 훌륭한 일 할 수 있을 텐데 왜 비례대를 2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당원분들께서 비례대표 딱 명단 깔아요. 이제 지원자들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그 중에 딱 1차 필터링만 하는 거예요. 한 30명 뽑아가지고 순번 매기라고 하는 거죠. 1등부터 10등까지 무조건 당선권에 넣는다.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 그런 거고 그렇게 뽑혀야 감히 제명시켜봐라. 나 징계 받겠다. 나 북값 가서 한동훈 돕겠다. 이따위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김혜지 예. 이분이 이제 전장현의 그 행태, 전장현이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끼치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 전장현과 싸울 사람이 김혜지밖에 없는데 김혜지는 전장현을 안 싸워. 가서 무릎 꿇었죠. 무릎 꿇었지. 싸우기는커녕. 그럼 우리는 김혜지를 왜 뽑은 겁니까? 김혜지나 한지아를 가지고 진짜 이재명을 같이 공동 검색해 보세요. 그 두 분은 이재명을 욕하지 않아요. 다 네. 욕한 적이 없어요. 뭐 제가 말 아끼겠습니다. 누구랑 대체 그 두 분은 대체 누구랑 싸우시는 겁니까? 우리 당이랑 싸우잖아요. 그렇죠. 저 김혜지 의원한테 고소당했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뭐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근데 뭐 고소도 뭐 제가 진짜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 고소한 게 내가 자기 그 법안 비판했다고. 그 법안, 그 그거- 장기 적출 법안이잖아. 그거. 그게 무슨 뭐 아니 뭐 이게 창기적출법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네.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비례대표들 지금 하는 게 없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 얘기로 돌아올게요. 한동훈.
그 한동훈 씨가 지금 뭐 북갑에서 열심히 지금 설치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20%대 gat혀 있습니다. 어제 이제 KBS에서 또 나온 그러니까 지역 KBS에 조사를 한 게 있으니까 있는데 보니까 하정우가 한 31% 나왔어요. 네. 하정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민식 후보 25%, 한동훈 24. 이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예.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네. 한동훈은 양자로 조사를 하든 다자로 조사를 하든 네. 출마에 대한 그 찬반으로 조사를 하든 20%대 딱 초반 이상을 못 넘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 그만큼 딱 20%대 말고는 비호감도가 압도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이 대구에서 출마하지 못한 이유가 네. 대구 소문시장 갔더니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 욕창 먹었어요. 그래서 대구보다 여당세가 더 약한 데를 고른 게 부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일단 아니 보수당 소속이었던 사람이면 당연히 보수 쪽에 표를 얻으려고 그러고 아니 국힘에 보면은 저기 원외위원장 중에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왜 그 뭐냐 대구에 안 못 나가고 왜 네. 거기서 거기 있냐고. 저는 부산으로 도망간 것부터가 일단 저는 한동훈은 보수가 자기를 상당히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뭘 잘 모르는 그러니까 매스컴 조선일보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이미지 뭐 네. 공부 잘하는 나이든 뭐 그 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이쁨 받는 손자 이미지로 지금 다 가는 거야 한동훈은 지금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실제 그 손자가 공부를 잘하냐 공부도 못해 뒤지게 못해. 지난 총선 때 그 성적표가 D 마이너스야 D 마이너스. 네. 뭘 갖고 어필할 거냐고. 가는 데마다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거는 여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뉴스에 한동훈 이름이 올라오는 딱 빈도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돼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저는 예. 그 뭐 물론 이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정성호가 했던 거에 한 3분의 1만큼만 했으면은 그렇죠. 저는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권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욕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진짜 감옥 가 있겠죠. 법무부 장관 똑바로 했으면은. 그쵸, 뭘 한 거냐고, 뭘. 그러니까, 뭐, 정성호는 좀, 뭐, 초법적인 짓을 많이 하지만, 네.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떻게, 독려해서라도 뭔가, 아니, 검사가 150명이 문재인, 이재명 수사에 나섰는데, 우린 누구를 가뒀지? 네. 아무도 가둔 사람이 없어, 우리. 문재인 맞습니다. 지금도 감자 갈고 있어요. 진짜 감자밭 내고 그렇죠. 있다니까. 네. 이게 뭐냐고. 아니,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지금 발 뻗고 있는,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네. 진짜? 그래서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좀 미안해야 한다니까. 네. 그런 수치심을 알면 저러고 네. 안 살겠죠. 아무튼 그래요. 대구가 만만했는지, 그러니까 네. 대구보다는 북갑이 부산. 만만했는지, 그렇죠. 예, 감히 이제 북갑으로 또 가가지고 북갑을 살겠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네. 또 이제 서울 강남 삼성동에다가 변호사 등록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기망을 하는 건데, 네. 그리고 구포초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 보셨죠? 하정우. 그 구포초에서 시민한 분이 한동훈한테 아. 여기가 어디라고 아. 우리가 만만하나 이러고 이제 항의하시면서 아, 타워 팰리스 사는 놈이 이렇게 또 네. 직격을 하셨거든요. 네가 보수냐? 민주당 이중대지 이렇게 또 직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 거기 있자 한동훈 씨가 그러면은 그냥 보통 정치인도 그냥 듣잖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네. 한동훈 씨는 또 특이해요.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오. 그러더라고요. 아주 도발을 하더라고요. 유권자를. 예. 그 상처 입은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 더 한 번 더 하면 울어. 거기서. 울먹울먹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고만해, 고만 이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뉴스에 뭐 탄압받는 한동훈 네. 해갖고 하려고 뭐 상대를 또 이제 극우로 몰겠지 또 이제 아이고. 극우한테 탄압받는다는 이 이미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뭐. 네. 아, 그게 저 몰랐네. 저 삼성동에 변호사 사무실 기업했어요? 그 삼성동에 있는 뭐 다함인가 뭔가 야. 하는 또 이제 그 법무법인에다가 네. 변호사 등록을 했더라고요. 와. 국갑을 위해 살겠다더니 그러니까. 왜 강남에다가 그 강남 파라꾼이 무슨 국갑을 위해 살겠다. 하나만 하나만 하라고. 예? 아니 그래서 저렇게 시민분이 항의하셨는데 네. 근데 저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네. 교수님 그냥 담백한 팩트예요. 진짜. 그잖아요. 정말 너무 타워 팰리스 하면서 여기 왜 온 거야?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이 대구 가서 열심히 그 서문시장 침바르다가 느닷없이 북구 나온다고 해놓고 북값 나온다고 하자마자 삼성동에 변호사 등록하고 정체가 뭡니까? 변호사 나중에 이제 할 때 뭐 이번 떨어지고 변호사 할 때 네. 좌파 우대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좌파 20% 할인해 준다 뭐 이러지 않을까? 네. 왜냐면 좌파들이 한동안 더 좋아해요 보수보다. 보수는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한동훈 씨가 네. 조금 당선 가능성 높일 거였으면 차라리 어디 뭐 개항을이나 뭐 네. 제가 개항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네. 한동훈 씨의 이 좀 약간 지지층들이 저도 생각한 게 네. 한동훈이
진짜 뭐 당을 위해서 뭐 하겠다 그러면 네. 개항을 해 나간다고 해야지. 아, 그때 그럼요. 예전에 네. 원희룡 후보가 진짜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진짜 박진감이 진짜 피터지게 싸워서 그쵸. 그때 9% 정도 차이로 엄청 좁혀놨어요. 네, 예. 굉장히 좀잘 싸웠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거기서 이제 뭐 나오거나 뭐 그랬으면 얼마나 우리가 네. 이제 뭐 그래 한동훈이 뭐 잘해라 할 수 있잖아. 예. 근데 세상에 영남 가서 비벼서 결국 영남에서 나간다. 야, 진짜 대단하네 진짜. 참 추하죠. 네. 저는 정치를 이렇게 하는 사람 참 처음 보는데 우리 북갑 주민들께서도 너무 현명하셔가지고 네. 네, 지금 격렬한 항의도 항의지만 네. 이 지표 자체가 무슨 뭐 종편에 하루 종일 이렇게 그 기사 실어다 주는데도 네.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요. 그러니까요. 장해찬 부원장 제가 이게 허락 받고 얘기하는 장해찬 부원장 아픈 네. 역사지만 그 여론조사 28% 막 나오고 그랬어요. 60% 넘었는데. 아니, 그 그때도 뭐 삼자 구도에서 그쪽 우리 지지층 내에서는 이제 뭐 저 마지막 무소속일 때 28%. 그렇죠. 무소속으로 28% 여론조사. 근데 사실 실전으로 가니까 정현욱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지. 정현욱이 돼 우리가 있어요. 1번, 2번 중에서는 국민의힘 어쨌거나 한석 밀어줘야 되니까 네네.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그 표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뭐 당연하게도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한동훈 찍겠다보다 박민식 후보 찍겠다. 일단 뭐 이영풍 기자가 아직 여주 등장 안 했기 때문에 네. 박민식 찍겠다가 2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뭐 언감생심 5대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동훈 씨가 이게 그 완주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단일화 해가지고 내가 네. 우리 그 하정우 사실 지가 안 나왔으면 되는 건데 네. 굳이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단일화 해줘가지고 우리 박민식 장관 당선됐으니까 이를테면 뭐 이영풍 기자 당선됐으니까 나 복당시켜달라. 그러니까. 아마 이럴 것 같거든요. 단일화도 아마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 네가 단일화 여론을 좀 해갖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저기 또 그거 잘하잖아요. 뒷공작 잘하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뭐 그러니까. 어디 시장 후보가 됐건 뭐 어디 부산 국회의원들이 됐건 뭐 시당위원장 막 이렇게 뒤에서 소삭질 해가지고 네. 속된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가 그 후보 단일화 해줄 테니까 그렇게 좀 물밑 여론 좀 만들어 달라. 네. 대신 내가 이번 선거 어떤 부산 선거 승리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공치사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뻔히 읽히죠. 한동훈 같은 사람들의 그 생각은. 변호사 사무실을 황급히 만든 이유가 이제 올해 10월 되면 검찰 해체돼가지고 그때 예.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거든. 아. 그래서 미리 이제 열어놓는 거지. 네.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 명분으로 사실 좀 많은 것들을 사업을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가 정치자금 집행을 할 때도요. 네. 용역 줄 때 이 사람의 어떤 타이틀과 분명한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변호사들 법률 관련된 수임건들은 이게 액수의 한도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한동훈 씨가 변호사 개업한 거 아닌가, 등록한 그렇죠. 거 아닌가. 그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한동훈 토크 콘서트가 79,000원으로 예. 되게 비싸게 받았잖아요. 그거 나중에 수임료도 엄청 비싸게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 선관위 다 조사해야 돼요. 그 1인 사업자인데 그 누가 그거를 그러니까. 다 가져갔는지. 예. 영원도 수익 내지 못했다는데? 그거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아마 한동훈 씨가 출마 공식화하는 순간 바로 선관위에 고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씨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좀 진상처럼 많이 하니까 얘기할 수밖에 네네. 없었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하나의 또 약간 인성 논란이 있는 후보가 있죠. 우리 하정우 하정우. 후보.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저는 살다가 네. 눈앞에 있는 사람이랑 악수한 다음에 손 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너 손에 네 손 더러워. 요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딴 데서 얘기했는데 이제 예. 우리 의사들한테 이제 하는 게 의사들은 환자가 들어왔을 때 손을 씻어야 돼요. 네. 손을 씻으라 그래요. 그리고 환자가 나간 다음에 손을 다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환자가 들어와서 환자를 보고 진찰하고 환자 앞에서 손을 씻으면 환자가 나를 더럽게 생각하나라고 할 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절대 환자 나가기 전에 손 씻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환자가 오히려 새로 들어왔을 때 너를 위해서 씻는다. 그렇게 씻으면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거는 정치인이잖아. 더구나 정치인은 악수가 네. 체질이어야 되는데 저거는 이거 털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걸 보고 나중에 하정우가 저거 뭐 자기가 그 손이 저려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리면 저렇게 닦나? 저리면 아니, 저렇게 하나? 보통 절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무르죠 사실. 그렇죠, 보통 그렇죠. 절이다 그러면요. 네. 아예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빼거나 그때 네. 아파서 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액션이 근데 저건 누가 봐도 네. 아유 약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장갑이 더럽다고 생각한 거가 아닐까? 아이고 근데 우리가 근데 저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네. 선출직 정치인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어떤 구포 상인들의 어떤 손이 네. 지저분하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는 거라면 표 받을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뭐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요. 예. 하정우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고. 괜히 그 하정우라는 뭐 국민 배우를 또 우리가 또 괜히 좀 욕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네. 그나마 지금 지지율도 이게 배우 하정우 씨 때문에 좀 그렇죠.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AI 수석됐을 때 이름이 하정우 아니었으면 그렇게 뉴스에도 크게 안 나. 네.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냥 외운 거지 우리가. 이름이 뭐 이름이 하동훈이다. 그러면 뉴스에도 안 나와. 별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또 이 손 터는 것도 터는 건데 교수님 우리가 악수할 때 눈 네. 마주치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 그렇죠. 사람과 어떤 교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네. 보여주는 건데 하정우 수석 보시면요. 네. 그 악수가 끝나기도 전에 일단 다른 데 봅니다. 아. 허공을 봐요. 그러니까 공기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예전에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지신 바이든 예. 대통령이 네. 그 노르고 악수를 해갖고 한번 노르고 그랬었잖아요. 악수. 그분이 그렇게 잘하셨어요. 기분 나쁠 때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바이든 그때 그분은 네.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요. 아이고,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눈을 보지 않는구나. 네, 이게 뭐 사퇴하고 구포시장 간 첫날부터 네. 벌써부터 이렇게 인성 논란. 그리고 저는 이게 해명도 너무 웃겨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저려서 그랬대요. 손이 저려서. 근데 기자들 악수할 때는 손 안 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자 손은 금손 뭐 이런 건가? 네, 참 이게 우리 구포시장 5일장이잖아요. 네. 구포시장에서 저렇게 자리 지키면서 정말 늘 이렇게 사실 다 가족 건사하고 생계 네.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나와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네. 손 거칠거칠 하시겠죠. 당연히 굳은 살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그런 세월의 무게, 어떤 그런 이제 그 노동의 무게, 뭐 장사의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털어내야 될 뭔지 무슨 뭐 병균 취급하는 이런 후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누군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되겠다는 건지 너무 당혹스럽고 좀 그래서 아니 이게 하정우 그 후보 보고 한동훈 보다 보니까 네. 우리 후보들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영풍 기자님이 되면은 더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유, 왜냐하면 한동훈의 비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아하. 유튜브로 수없이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아마 멘탈 나갈걸요. 이영풍 기자님 되면은. 아마 이미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쭤보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도 잘하지만 한동훈에 대한 공격도 만만치 않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동훈은 어차피 무소속 후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당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에 네. 대해서는 가열차게 비판하고 낙선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선거운동에 예. 우리 당 뭐 최고위원 같은 놈들이 가서 한동훈 들러리 서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제명해야죠. 바로 제명해야 되는 거죠. 예, 즉각 제명 사유입니다. 즉각 제명 사유. 전시 군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뭐 설명할 필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설마 그런 네. 그런 하여튼 얼빠진 애들은 없겠지 설마? 이번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뭐 우리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냥 한동훈이 공천해줬다고 생각하는 그 몇몇 비례대표 같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서울시당 공천을 그렇게 말아먹어놓고 지금 뭐 부산으로 바캉스를 간 건지 SNS 사진 열심히 올리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네. 근데 어떻게 이은혜 변호인을 그렇게 공천을 했을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충격적이에요. 근데 굳이 그걸 지도부가 반려를 했는데도 네. 또 재의결을 했어요, 서울시당에서. 그러니까 아니 선거할 때 이렇게 선거는 간단한 그 한 구절로 예.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은혜 변호인이다 이러면 거의 선거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끝나는 거지. 네. 이은혜가 누군지 웬만하면 다 아는데 그 무서운 사람을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은 물론 변호인이 필요하지. 그런 나쁜 놈도 하지만 직업적으로는 그죠. 정치를 하려 그러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아니 조두순 변호인이다. 그럼 뭐 정치할 수 있겠어요? 듣자마자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조카. 그 조카 살인 그 있잖아요. 그 육촌 조카. 회칼로 난자한 사건 아우. 지금 너무 끔찍해요. 그 가족들이 예. 이거를 이재명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소송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네. 그것도 이제 성남 조폭 아들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또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거 얼마나 규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라더니 결국에는 범죄 피해자 끔찍한 이거 뭐야 교제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어떤 폭력의 피해자들, 이런 살인죄 피해자들,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네. 게 말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도 그럼 역지사지로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면은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조심해야 일단 서울시당이 굳이 지도부가 반려를 했는데 제 네. 의결을 했고요. 이건 팩트고요. 제 이걸 하면서 뭐라 그랬냐? 아니 국선 변호사가 변호한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임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선거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그 사람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이 너무 그거 말고는 너무 훌륭한,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경력이 있다. 네. 뭐 노벨상을 몇 번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이런 게 아니라면 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각하죠. 또 국갑에 아무튼 이제 또 우리 국민의힘에는 활기가 돌고 한동훈과 하정우 이제 두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떴다방 듀오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국갑이랑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네. 떴다방 정치하는 이 떴다방 듀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일 이상한 사건들 불러일으키면서 욕만 먹고 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정우랑 예. 한동훈이 단일화 시도를 하다가 좀 결렬되면 좋겠네요, 그냥. 민주당이랑 단일화권 민주당이랑 해야지. 국민의힘에 누가 한동훈 좋아한다고, 그죠? 아니, 예. 그렇죠. 민주당이랑 해야죠. 네, 그렇죠. 우리랑 하지 말고요. 하정우랑 하세요. 네, 그렇죠. 하정우랑 한동훈 단일하면 되겠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